제가 도시것이 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역에서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시에서 아무리 발바닥 땀나게 뛰어도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강의를 하라면 하겠는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라니까 너무 많이 쫄리고, 특히 저는 아까 김전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 때문에 도시에서 최소한 덜 쓰고 덜 버리고 덜 폭력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거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지구인 성수록이라고 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저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정한 제목은 평등한 평화의 길에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기후위기, 생태위기 전부 다 종차별적인 인식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뭐죠? 죄송합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저를 수식하는 얘기들이 대전 충남 녹색연합 공동대표, 지역 품앗이 한반대치 수요 공간지기, 다행공방 활동가, 탄소 잡는 채식생활 네트워크 활동가, 극단 한자체 연출, 비건 케이터링 팀, 스위터링 V 운영자, 대전 기후정의 모임 운영 및 대전 기후정의 SOS 유튜브 방송 진행자, 도시 텃밭지기, 기후미식 강사, 기후정의 강사, 데모 전용 풍물팀 팀원, 이렇게가 저희 데모 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공간과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간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왜 평등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는 고정가리 선생님이 웹진 파에 올렸던 글 가운데 일부를 요번에 올해 907 지금 저기에도 붙어 있는데 907 기후정의 행진 가운데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동물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팀들이 구성돼서 동물들의 지워진 정말 가장 큰 폭력 안에 놓여 있으면서도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지워진 목소리를 대신해서 동물로 함께 걷기 행진을 하는 친구들이 운영하는 인스타에 나온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연, 인간, 자연, 문화, 야만과 문명, 여성과 남성, 육체와 정신을 이분법으로 나눈 인간중심주의적 이원론은 자본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사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의 또 다른 말이죠. 사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하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사실 인간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만 묻혀 있을 수는 없죠. 아까 김정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타종 사이의 불평등이 포함되고 그것이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들을 더 이상 넘어설 수 없고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와 생태의 위기는 자본의 자연 착취와 여성 착취와 같습니다. 자본의 자연 착취와 여성 착취는 인간종 중심주의와 가부장제가 토대가 되었고 사실은 지금의 재난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노동자의 권리나 여성 권리 같은 해방 사상이 한 계급 중심의 인간사회, 한 성 중심의 인간사회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지금은 자연권과 동물권은 한 종 중심의 인간사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변화는 사물, 인간, 자연의 존재론적 연결성을 기후위기와 생태의 논의장에 함께 불러올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은 인간과 비인간 동물로 나누기보다도 지구별에 함께 거주하는 공동 거주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공간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과천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8년에 대전으로 이렇게 그때는 약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대전을 이전하기 전에는 과천 맑은샘학교라고 하는 초등대안학교에서 아이들과 텃밭 농사를 그나마 도시에서 농사 흉내라도 내보면서 살았는데 사실 대전으로 내려가면서는 그때 쓰던 호미가 호미를 드셨는데 저는 지금 호미가 녹이 슬어서 제 책장에 들어 있습니다. 갔더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너무 답답해서 되게 고민스러울 때 막 이렇게 인터넷을 찾았더니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라는 곳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과천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뭐 요리도 할 수 있고 채식 요리하고 손바느질 잘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손재주가 있으니 혹시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서 나를 쓸 수 있느냐? 라고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당장 오십시오. 그래서 이 공간을 찾아가서 이때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저희가 이제 제 생활용 바느질부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채식을 얘기하기에 아무리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지만 지금은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 가운데 이제 채식이라든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되지만 이때만 해도 제가 채식을 한다고 하면 환경운동하는 활동가들이 물었습니다. 왜 채식을 해요? 먹을 거 없잖아요. 저는 그 충격을 지금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은 바느질 먼저 시작했어요. 바느질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먹거리가 상품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모든 생명은 상품이 될 수 없고 사실은 모든 기술은 저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생활 기술이 상품이 되어버린 시절 그리고 모든 기술을 공장에 빼앗겨버린 우리 쓸모없는 손이 되어버린 이것이 저희의 재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손끝을 살리는 활동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되살림 바느질을 하고 버려지는 도시에 살지만 도시에 살다 보면 사실은 시골에 사는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걸음걸음이 그냥 소비예요. 걸음걸음이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저는 아마 외투를 제 손으로 산 거는 거의 30년 가까이가 될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외투를 사고 그 이후로 외투를 사본 적이 없지만 그것만이 아니어도 뭐 버스를 타고 움직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전부 다 돈인 곳을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걸음걸음이 전부 이산화탄소 배출인 선진국 시스템 내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떤 것도 상쇄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시에서 사는 어느 정도 저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시작했고요. 제가 처음 시작한 활동은 이런 겁니다. 우리 현수막, 버려지는 현수막 다시 쓸 수 있게 버려지는 천들을 가지고 저희 팀원들을 모아서 전부 바느질을 했어요. 근데 저 천들도 전부 누군가가 버리는 천들을 이어서 만든 현수막이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일회성으로 쓰는 현수막이 아닌 여러 번 쓸 수 있는 현수막은 여하튼 환경단체에서 뭔가를 할 때는 현수막만이라도 좀 소비를 하지 말자 해서 요 문화를 꺼내는 걸 해서 계속해서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활동들을 했어요. 마스크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조각천들을 모아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공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1년 정도 활동하고 나서 2019년 말 정도에 다시 쓰는 행동 다행 공방이라는 공방을 만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돈이 아닌 품을 내고 마음을 내서 도시 안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다행공방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성공한 것이 제가 없어도 다른 분들이 계속 모임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의 다행공방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녹색연합의 한 공간에
녹색연합에 놀러 갔더니 빈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던 공간이었대요. 근데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이런 데 찾아오지 않고 학원으로 가면서 그 공간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공간을 우리가 다행공방에 써도 되겠느냐 해서 공방 식구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대전 충남 녹색연합에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품으로 전부 내서 저희가 회비를 증액할 수는 없어도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뭐 대전 충남 녹색연합 후원이나 행사 같은 거에 필요한 마스크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유기농 천으로 했고,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줄곧 하고 있는 게 다행공방에서는 지금 마수세미를 만들어서 넷째로 공판장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납품도 하고 이때 나온 수익금은 또 여기 팀원들이 월급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조금 쓰고 나머지는 환경단체 기부, 그 수익금은 기부해서 활동가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로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행공방하고 녹색연합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전에서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했던 것이 여기가 미호동이라고, 혹시 대전에 미호동 와보신 분 계신가요? 미호동은 대전에 있긴 하는데 대전에 좀 근교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공판장이 그동안에 공판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편의점으로 그냥 쓰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좀 마을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찾아오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농산물 판매가 가능한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기획하고 1년 동안 준비하고 해서 열어서 여기 계신 분이 그때 당시에 93세 완등님, 아니 100세 완등님이면 제가 좀 나이도 가물가물한데요. 그 완등님이 아까 말씀하신 방식으로 그냥 여기 대청댐 근처라서 농약이나 비료나 제초제나 어떤 화학 그것도 쓸 수 없는 곳이에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농사 짓는 게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마트에 가면 너무나 예쁜 농산물들이 알이 이렇게 굵은 것들이 나오니까 나 농사 지어서 옆집 나눠줘도 너무 많이 남으니까 여기 주민들이 점점 농사를 별로 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소농들은 모든 소농이 그렇지만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니까 뭐 하려고 농사, 이제 허리 구부러지고 하니까 더 이상 농사를 안 짓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넷째로 공판장이 다는 못하지만 조금 농사 지은 것들을 도시민들과 연결해서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했을 때 다른 농민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고 했을 때 완등님이 온갖 것들을 다 갖다 주셨어요. 호박도 갖다 주시고 뭐 완두콩도 갖다 주시고 뭐 이런 전혀 심지 않았던 수세미까지 심어서 저희 공판장에 납품해 주시고 하면서 사실은 농민들이 점점 우리도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팔 수도 있겠다 했는데 요즘 대체로 여기 근데 제로웨이스트 상점에서 가장 처음 시도한 것은 물을 팔지 않는 가게. 우리는 물은 공공재다. 물은 공공재인데 공공재를 파는 건 부도덕하다.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우리를 약수터로 이용해라. 물은 공짜인데 대신에 제로웨이스트 상품이나 농산물은 공짜가 아니다 해서 저희 여기 가게에서는 물은 팔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물은 팔지 않고 시민들이 누구라도 들어와서 물을 그냥 떠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그 제로웨이스트 상점에서 저희가 달마다 미호동 그 농산물 장터를 열었어요. 농산물 장터를 열어서 주민들이 자신들이 농사지은 물건을 농사지은 농작물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시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비닐 포장 안 돼요. 소포장 안 돼요. 그러니까 소포장을 할 때는 재활용될, 그러니까 버려질 수 있는 종이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장하는 것. 그랬더니 이제 농민들이 포장은 처음에는 어떻게 판매를 할지 몰라가지고 막 되게 막 우왕좌왕하시고 저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셨는데 어느 날인가는 음식을 판매하는데 칠립에다 이렇게 판매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하셨던 기억들을 떠올려서 하시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를 그만뒀어요. 저는 1년 하고 났더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매니저한테 넘겨주고 지금 여기는 저는 회원으로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요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바로 저희 공판장 옆에 사시는 분이에요. 영수님인데 한 번도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팔아본 적이 없으시대요. 팔아본 적이 없고 사실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남편으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했고 술 먹는 아들한테 욕지거리 듣고 막 이러면서 존재감이 굉장히 떨어지셨던 분인데 저희가 이 공판장을 열고 영수님이 가장 이렇게 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갖다 주셨어요. 이거 아무도 먹지 않는 건데 이런 거 팔아도 되나? 근데 동작물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농사를 지으신 거를 첫 번째 미호동 장초에서 제일 먼저 완판을 하셨어요. 그 완판을 하시고는 요 보이는 컵 있잖아요. 이걸 딱 들고 오더니 나 오늘 다 팔았으니까 그거 있잖아. 왜? 시원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이거 내 잔에다 한 잔 줘. 하고 가져오셨어요. 여기는 일회용품 안 쓰지? 하시면서 와서 이걸 사 드시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그 뒤로도 가장 농작물을 많이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호동 공판장은 지금 마을 주민, 지금은 더 커져서 마을 주민들하고 아마 10월 5일에는 마을 축제처럼 시니어 영화제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축제를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점점 공판장에 찾아오면서 마을에 좀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녹색연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녹색크루의 비건 파티라고 해가지고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도시인들은 어떤 것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하되 조금 덜 폭력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하면서 이 비건으로 티푸드도 만들고 저녁도 만들어 먹고 하는데요. 그럴 때 기본으로 쓰는 재료가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얘기하셨는데 대전은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까운 데가 옥천이에요. 그래도 좀 차를 타고 가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의 아까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작물보다는 그것이 훨씬 농민에게도 도시민에게도 좋기 때문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아니면 한상인 매장에서 구매한 재료들을 가지고 아니면 가까이에서 기부받은 농작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대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생태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을 증인으로 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공간인데요. 지역포맛이 한남네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생긴 지가 2000년도에 생겼으니까 24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IMF가 터지고 사람들의 쓸모가 온전히 화폐로만 결정되던 그 시기에 아무리 내가 좋은 재능이 있어도 거래할 수가 없었던 시기에 자본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숨통을 트이자 해서 대전 지역의 시민들이 만들어낸 지역화폐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24년째 되고 있는데 저희도 약간 그 코로나를 겪고 하면서 공간이 좀 문을 닫을 위기에 좀 처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은 공간이 금방 죽잖아요. 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제가 2018년에 내려가서 막 찾아서 검색해서 문을 두드렸던 공간 가운데 하나인데요. 나 이런 일 할 수 있는데 받아줄 수 있느냐 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인가요? 코로나가 터진 게 2020년인가요? 그쵸. 그때 사람들이 급격하게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회비 납부도 안 되고 하면서 점점 공간이 죽어가서 제가 2021년에는 2020년 어떻게 운영을 하다가 2021년에는 넷제로 공판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넷제로 공판장을 그만두자마자 제가 여기를 찾아가서 안 되겠다. 그때 제가 운영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여기 그냥 수요일에 내가 나와서 공간지기를 할게. 공간지기를 하면서 카페도 열고 사람들을 여기서 불러서 뭔가를 해볼게 해서 2022년을 그렇게 지내고 2023년에는 여기에서 수요기에 불편한 수요 밥상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비건 밥상을 하는데 그 회원들은 와서 지역 화폐라고 두루라고 해서 1,000원이면 중앙화폐 1,000원과 동등한 값을 갖는 두루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정말 불편한 밥상이에요. 지역 화폐도 저한테 줘야 되는데 심지어 밥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 농작물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지역 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반경 몇 킬로를 넘어서는 농산물은 최대한 구매하지 않으려고 애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은 전혀 없습니다. 기본으로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막 가네요. 기본으로 GMO 농산물은 기본으로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신에 그러니까 너무 선물이나 많이 들어와서 썩어 문드러지게 생긴 수입 농산물이 있다. 그럼 그거는 받아준다. 그러나 절대 회원들이 돈 주고 수입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는다가 저희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 공간에서 쓰는 모든 기름은 국내산 기름만 쓰고 있고요. GMO 아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얘기할 때 거대한 대가속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그 GMO 농산물이 사실은 다 어디로 가느냐, 기름과 그걸 기름을 짜고 난 그 박이 전부 대단히 공장식 축산의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수입 농산물에 의존한 기름을 산다는 것은 결국 이 거대한 척추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어서 저희의 약속은 수입 농산물을 쓰지 않는다가 저희의 약속이고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거의 멈추지 않고 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좀 쉬어야 되는 날도 다른 회원들이 그러면 이번 주는 내가 해볼게, 이번 주는 내가 해볼게 해서 사실 수요일은 하루도 한 주도 쉬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거 되게 화려하죠? 안 화려한가요? 저만 그런가요? 엄청 화려하죠? 엄청 화려한데 제가 농사지은 감자, 제가 농사지은 바질, 그리고 밀은 옥천살림에서 산 밀로 만든 비건 피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농사를 많이 짓지는 못해요. 도시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미안함을 덜 갖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소꿉장난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소꿉장난일 것 같은, 도시에 흙이 없잖아요. 흙이 없어서 틀텃밭, 저것도 버려진 파레트 주워다가 일일이 분화해서 저희가 직접 파레트로 가지고 틀텃밭 만들어서 이렇게 씨앗 뿌리고 농사 지었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여기가 막 너무 이 틀텃밭 있는 곳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제가 휴가를 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 친구가 물을 주다 잘 못 줬더니 이번 날씨가 너무 더웠잖아요. 바질하고 민트를 뺀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틀텃밭을 지금 제 불의 약국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그 뒷마당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도시에서는 사실은 기후정의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어떻게 친숙하게 다가갈까 했을 때 문화로 다가가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도 이렇게 어떤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사도 보고 읽고 그냥 우리가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림자 연극으로 해보자 해서 탄저체 친구들과 극단 탄저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본도 직접 쓰고 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지금 공연을 하고 있고 꽤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간, 이거는 지금 모두 공간 지역 품앗이 한반매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비건 케이터링 팀 스위터링 V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먹거리 운동을 하는데 먹거리 가서 강의를 열심히 했지만 이런 먹거리를 접할 곳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해보자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희는 월세를 낼 만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재료들이 기본으로 유기농 또는 최소 옥천살림이나 이런 데 사는 것이 소농들이 하는 건 대부분 무농약이잖아요. 그러면 단가 그거를 물론 관행농을 한 것보다 더 싼 농작물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전체를 그걸로 맞출 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값이 되게 비싸서 저희가 월세를 낼 경우에는 이걸 저희 이 가격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 2개 세트에 8,000원에 납품했거든요. 10,000원에 납품했거든요. 되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가능한 것은 공간이 있어서 공간의 사용료를 조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활용을 잘하는 것, 월세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운동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지 않아도 동의해주는 동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이런 거 준비하려면 장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료 준비하고 하면 노동시간으로 모든 걸 다 치환할 경우에 노동시간을 화폐로 모두 치환할 경우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려면 내가 다른 방식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뭐 노동권 보장, 물론 노동권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노동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곳에 균열을 내고자 한다면 내가 나를 좀 노화할 수 있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모든 걸 화폐로 치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전 기후정의 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책 읽기를 시작해서 지금 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모임인데요. 대전 기후정의 학교를 지금 4회차 열었고 지난해는 기후정의 콘서트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 기후에 변하고 있는 시스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개인들의 실천만으로는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거리에서 묵모았고 올해는 기후정의 SOS라고 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태학살 현장의 이야기들을 지금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혼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내 주변에 친구를 만들어서 그 동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여기에 빠졌던 되게 많은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저는 주로 투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태학살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와 우리의 목소리를 더해서 함께 우리가 균형을 내고 싶고 바꾸고 싶은 세상에 대해서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요. 저희는 거의 모든 현장에 갑니다. 노동 현장에도 가고요. 농민들의 투쟁 현장에도 가고요. 여성들의 젠더 투쟁 현장에도 가고 동물권 투쟁 현장에도 가고 새만금 신공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 반대 투쟁에도 가고 아까 말했지만 그러니까 데모 전용 풍물패를 만들어서 함께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러운 활동들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